안녕하세요. 형법총론 11주차 수업 진행합니다. 이 시간에는 음모 예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음모 예비, 28조 음모 예비인데 범죄 음모 또는 예비 행위가 실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습니다. 즉, 범죄 예비 음모에 대해서 법률 규정이 있을 때에만 벌하겠다 이런 의미죠. 자, 선전선동의 개념 보겠습니다. 선전은 상대방의 공감을 구하는 것이고 선동은 상대방의 결의를 유발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형법 총칙에 일반 규정은 없고 내란, 외환죄 등 각 칙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전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 내용이나 취지를 주지시켜 이해 또는 공감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선전죄 해석입니다. 내란을 실행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해도 특정한 정치적 사상이나 추상적 원리를 옹호하거나 교시한 것만으로는 내란 선동이 될 수 없고 그 내용이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하는 것이어야 하고 나아가 피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이 인정되어야만 내란 선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결의 유발, 폭력적인 행동을 선동, 두 가지 포인트 보면 되겠죠? 음모 예비의 개념 한번 볼까요? 음모는 상대방과의 위험한 합의이고 예비는 음모 이후의 범행 준비 행위입니다. 음모나 예비는 음모 예비의 고의와 기본 범죄를 범할 목적이 필요합니다. 형법상 음모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음모란 2명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 실행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범죄 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범죄 결심을 외부에 표시 전달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 실행을 위한 준비 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의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될 때에 비로소 음모죄가 성립합니다. 자, 판례 한번 볼까요? 합의의를 살해하기 위하여 병정을 고용하면서 그에게 대가 지급을 약속했다. 그러면 갑이 고용하고 대가 지급 약속했죠. 즉 청부업자를 고용이라는 인적 예비입니다. 고용하는 게 끝난 게 아니죠. 이제 행동이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청부업자 고용으로 이거를 인적 예비이다. 즉 갑에게는 살인 예비죄가 성립합니다. 예비죄의 중지입니다. 실행 착수 전에 예비 음모에 대해서는 착수 전이기 때문에 중지 미수의 적용을 부정합니다. 중지범은 범죄 실행에 착수한 후 자유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에 착수가 있기 전에 예비 음모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지법은 실행 착수한 후 스스로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합니다. 예비죄 공범입니다. 예비죄의 공동정범은 인정되나 예비에 대한 정범은 부정됩니다. 공범이 처벌되기 위해서는
정범의 실행에 착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형법 전체 정신에 비추어 정범이 실행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는 예비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호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 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범의 성립을 부정됩니다. 자, 예비했을 경우에 공동 정범은 인정되나 거기에 대해서 예비 자체에 대해서 방조하는 것은 뭐한다? 부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장애 미수입니다. 25조 미수범, 범죄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거나 결과 발생하지 아니한 때는 미수범으로 처벌합니다.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 감경입니다. 미수범은 장애 미수를 말합니다. 장애 사유 때문에 범죄를 완성하지 못하고 실패한 경우입니다. 착수미수는 실행을 착수한 후 종료하지 못한 미수이고 실행미수는 실행은 종료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미수이기도 합니다. 미수범은 주관적 요건으로 기수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수범이 주관적 구성 요건은 기수범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미수에 그치겠다는 미수의 고의는 형법상의 고의가 아닙니다. 미수범은 객관적 요건으로 음모 예비와 구별하기 위해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하고 기수범과 구별하기 위해 범죄가 완성되지는 않아야 합니다. 실행의 착수범입니다. 주관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하는 경우에는 물색 행위를 할 때, 사귈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소매치기는 피해자의 호주머니를 더듬었을 때, 자동차 안의 물건을 절취했을 때, 자동차의 손잡이를 잡아당길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겁니다.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는 주거 침입할 때와 즉 야간이기 때문에 주거에 침입한 이 순간 뭐한다? 실행의 착수가 인정됩니다. 손괴 후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의 경우에는 야간에 손괴할 때 실행 착수가 인정됩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더라도 주거 침입죄와 실체적 경합법이나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가 성립하면 주간 주거 침입죄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습니다. 흉기 휴대 절도, 합동 절도를 주관에 하는 경우에는 물색 행위 시가 실행 착수 시기이고 야간에 하는 경우에는 주거 침입 시가 실행의 착수 시기입니다. 자, 판례 볼까요? 노상에 주차된 차 안의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면장갑을 끼고 차창을 통해서 그 내부의 손등으로만 비춰본 경우 안에를 비춰봤다 해서 다 절도범이라고 할 수 없죠. 타인의 재물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라고 한 것이 볼 수 없어 절취 행위에 착수에 이른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을 통하여 그 집 마루에 위에 올라서서 현고 문 쪽을 향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면 아직 올라가는 단계죠. 물색이 안 됐죠. 따라서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색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수업 여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